안녕하세요. 오늘의 시니어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더 간편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시행 예정 시점은 2026년 10월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셨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인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온라인 신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이 가능했던 시기에 취득한 월 급여에서 일정분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다른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즉 2인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소득과 집, 예금,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는 현금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탈락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소득과 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또 배우자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면 예전에는 기준을 넘어서 못 받았던 분이 새 기준에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 온라인 신청 절차를 바꾸겠다고 한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르신들께 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중 온라인 신청은 약 3.4%에 그쳤고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지방정부 창구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부터 시작해서 정보 입력, 금융정보 제공 동의, 재산신고 등 최대 11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공공기관 온라인 신청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0, 70대 이상 어르신이 혼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 모든 절차를 끝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하거나 따로 인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복잡한 서류 제출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식을 내려받고 작성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온라인 신청을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더 간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면
배우자가 옆에 없더라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동의한 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서류 제출 방식이 더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신청 과정 중간에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고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즉, 온라인 신청 중간에 막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여러 단계를 묶어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온라인 신청 과정 중 일부 단계를 통합해 더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가짜 사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같은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자로 온 이상한 링크를 눌러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수수료를 내면 빨리 받게 해드립니다. 통장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돈을 먼저 보내야 신청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둘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도와준다는 사람이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가족이 도와주더라도 본인이 옆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청 완료와 지급 결정은 다릅니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고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나 안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먼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도 필요합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정보와 동의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분, 사실혼이나 이혼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분, 재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분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 안내가 나오면 그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렵다면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족과 함께 방문하거나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온라인이 어렵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예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거나 곧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배우자, 친구,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의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